네,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청년 100인에게 듣는 100년대계 전북 특별자치도 오늘 진행을 맡은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노소장입니다. 네,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꾼 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라는 지명이 128년 동안 우리가 사용했는데 전북 특별자치가 사실 입에 붙진 않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북은 특별한 곳이 됐어 하고 전북 특별자치도를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되는데 벌써 100일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따라 이곳 전북 특별자치도청 야외 무대가 유독 푸르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정말 특별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청춘을 보내고 있는 청년 100인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서로에게 오늘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특별한 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토크 콘서트인데 농업 분야에 계신 분들, 또 외국인 유학생, 자영업과 청년 창작인, 그리고 새내기 공무원 분야의 청년들이 오늘 함께해서 전북 특별자치도의 어떤 변화라든지 기대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도지사님과의 이제 격이 없는 소통의 자리가 될 텐데 각 분야의 청년 대표들이 또 지정이 됐지요. 네, 맞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 청년 대표입니다. 장수에서 오미자와 사과, 고추 등 다양한 농사 짓고 있는 안다선 대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창업자 대표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뿌리 채소, 원물 간식을 만들고 있는 임민혁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 대표입니다. 우석대학교에서 정보보안학과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무함마드 알리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내기 공무원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바짝 들어있을 것 같은데 도청 자치행정과에서 일하고 있는 고은아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름도 예뻐요. 이렇게 청년 대표 네 분을 만나봤고요. 오늘 특별한 MC가 또 한 분 더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 더 신나게 이끌어줄 객석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조래훈 MC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미와 의미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조래훈입니다. 자, 오늘 객석에서 기대가 큽니다. 레온 씨.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 확 그냥 막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 백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오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와우. 지사님,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제가 오랜만에 청바지 좀 입고 왔습니다. 야, 이 텀블러와 후드티가 아주 잘 어울려 보이는데 전북 특별자치도 지금 출범 100일이에요. 네. 지사님이 느끼는 소감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전북이 정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는 그야말로 도전의 기회가 새롭게 주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롭게 곳곳에 도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생겼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바로 도전해야 될 영역이고 청년들의 세상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펼쳐주시기를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저도 반갑고 영광입니다.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청년들과의 소통이어서 오늘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 센 질문이 오고 갈 수도 있어요. 오늘 각오를 하고 오셨겠죠?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들 좀 살살 봐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기념 청년 토크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전북 특별자치도 변화, 기대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통해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전북 도민들의 여론을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온 씨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전북 특별자치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변화되는 전북 특별자치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변화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 동상강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로 바뀐 걸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1번, 몰랐다 2번을 지금 바로 선택해 주세요. 지사님 어떠세요? 뭐 지금 100일이나 됐는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90%는 나올 것 같은데 90% 이상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하면 90%는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마 도민들 전체로 아마 조사를 해보면 제 목표치는 한 50% 너무 낮게 정도면은 잡으셨는데. 예,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00% 나오겠죠. 예. 네, 정말 지사님이 생각하신 비율이 나올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많이 나왔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이야, 정말 2.9%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97%.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두 번째 보여주세요. 전북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예전보다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가 되면 1번,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2번, 여러분들의 선택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그렇다라는 답변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요. 도지사님 기대 좀 되시나요? 아마 청년들께서 특별자치도가로 바뀐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바뀔 것인가라고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도 좀 일부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약 70% 넘으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채찍의 기회로 예. 오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일단 자신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우, 박수. 기대가 감사합니다. 많네요. 예, 기대가 크네요. 예. 세 번째 마지막 질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여주세요.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들을 더 많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하면 1번, 기대하지 않으면 2번입니다. 눌러주세요. 예, 지사님 이 질문은 청년들의 이제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1번, 2번 답이 제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제가 여기 기대치를 좀 높게 잡겠습니다. 85% 정도 네. 잡겠습니다. 85%.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92%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오늘 청년 100명의 마음을 직접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아마도 95%, 92% 이렇게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또 청년들을 위한 더 특별한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청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제 어깨가 무거워지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북 특별자치도를 향한 애정과 기대만은 한마음 한뜻이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동상강몽의 조례원이었습니다. 네. 100일이라고 하면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또 길게 느껴지면은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 좋을지 또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 그거 별도로 돈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돈을 좀 더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전북만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 그러면 제가 중앙부처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러 장관들에게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자 저는 특별한 특권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대접과 특별한 돈을 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특별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쉽게 설명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사업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제도로 막혀 있어서 못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첨단 미래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해서 3년만 먼저 한번 해봅시다. 전북에 5천만의 우리나라 인구에 바로 적용되는 어떤 제도를 하기에 앞서서 180만 정도 되는 아주 좋은 사이즈의 실험구가 있습니다. 전북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전북에서 이것을 먼저 해보고 정착시키고 성공시킨 다음에 다른 시도로 이걸 확산시킵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컨셉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박잖아요. 미국은 되고 일본은 되고 중국은 돼.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비즈니스가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도전을 하시고 그것을 하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그것을 특례 제도로 법에다가 반영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뒷받침해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비즈니스 또 새로운 꿈들을 현실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험적인 도전에 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그 기회가 더 널리 또 더 많이 주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청년들은 아무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간절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는요 청년 대표로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는 고은하 씨가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 준비는 또 어떻게 했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또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컸는지도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 고은하입니다. 우선 저는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이 공무원 시험이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시험이다 보니까 과연 내가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을까가 좀 많이 불안했고 그리고 공부해야 할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머리에 집어넣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네. 직장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다 잘해주고 선임들은 네. 네, 너무 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셔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진짜죠? 네, 진짜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 준비를 청년들이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여기와 관련된 질문도 혹시 있으실까요? 전북이 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전북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도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때때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청년들이 내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사실은 우리 도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한눈에 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이라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모든 정책이 이 책 한 권에 다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참고했었으면 좋겠고 요약하자면 저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1년에
약 10,000여 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일자리 때문에 떠나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취임 이후부터 정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소위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까? 이거는 새로운 대기업, 소위 안정적인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이미 소재해 있는 기업들을 더 성장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 또 하나는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정보력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 이제 보여주셨던 청년 정책 관련된 책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북은 농도라고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는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민 대표 안다섬님도 자리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고생 많지요. 어떻습니까? 예, 네. 농사 지으시는데. 네, 맞습니다. 장수는 고지대가 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수 최저 온도가 4도였는데 요즘 하우스 안 온도는 40도가 벌써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을 대체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지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크고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이라는 국정 과제의 중심에 우리 전북이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청년농의 육성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수도의 조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이 가는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농생명 산업에 관해서는 전국 어디에다 물어보더라도 그 부분은 전북 가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미래의 농업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또 우리 전북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있고 또 청년농들이 굉장히 곳곳에 의욕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청년들이 자기들의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임대농 집단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단지들을 지금 곳곳에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만 보더라도 대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농업을 하게 되면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인터뷰 뉴스를 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농업의 미래에 우리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에 온 지 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모함마드 우리 알리님 모셨는데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모함마드라고 합니다. 현재 우석대학교 정보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말 잘하는데요. 네. 네, 오늘 전라북도에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대표해서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 취직할 만한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전북에 현재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 약 7,000명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우리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연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취업 박람회를 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2년 전에 대통령께 건의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특히 유학생들이 대학교를 마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십시오. 그런데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도지사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작년에 400명을 그렇게 저희가 소화를 했어요. 올해는 지금 700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는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학 온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주로 취직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분들이 취직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한국말을 제대로 익히고 또 우리 각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을 숙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전북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와 계신 많은 근로자들을 모든 법률적인 면, 비자, 근로 노동적인 면, 또 심지어 금융, 거래에 관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자문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자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우리가 없던 권한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도내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들 맞이하는 데 있어서 기대감도 지금 큰 게 사실이고요. 자, 다음 한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이분은 간호사를 하다가 가업을 잇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6차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는 젊은 창업인이 있습니다. 우리 임민혁 씨. 많은 공부를 한 만큼 직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선뜻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속마음은? 안녕하세요. 작년에 창업을 한 임민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직업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역량을 좀 더 쌓고 내려와서 이제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도시에서 지역으로 내려온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대도시랑 전북을 작은 지방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서는 강점, 그리고 식품, 바이오 이런 데에 대해서 되게 대단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다른 중앙부처나 그리고 다른 도서과는 다르게 저희가 특별자치로서 어떻게 창업과 창작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정책들이 펼쳐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수도권을 뒤로 하고 전북을 선택한 점에 대해서 저는 일생을 두고 가장 잘한 결정이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잘한 결정이 뒤에까지 잘한 결정이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히 청년 창업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 보니까 그 창업 펀드의 총 결성액이 약 2천억 정도 됐었어요. 20년 동안 모아진 누적액이 2천억이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4년 뒤를 얼마로 제가 목표로 잡았냐? 제가 연간 2천억씩 4년 동안 8천억을 해서 4년 후에는 기존에 조성된 2천억을 포함해서 1조를 만들자. 창업 펀드를. 이미 작년 한 해에 2,70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벤처를 하고자 하는, 특히 청년들에게 이 충분한 자금 공급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고, 작년부터 우리가 RIS 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대학교 학생들,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교수님과 같이 기업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도 저희가 연간 400억 원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치해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더라도 항상 예산이 걱정인데 20년 동안 2천억인데 임기 동안에 8천억이니까 엄청난 금액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지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직 못다한 질문들이 꽤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의 토론은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 굉장히 활기도 넘치고 활력도 넘치지만 사실 지금까지 전북에 따라붙는 이미지가 정체, 차별, 소외 이런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지사님 공감하시죠? 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전북 소외되었다, 침체다, 좀 조용하다 이런 캐릭터로 규정지어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 소리를 좀 벗어나고 싶고 도전적이다, 열정이 살아있다, 혁신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그런 에너지가 서로 집합이 되면 분명히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 또 시작이 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을 열심히 뒷받침하는 그런 일들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께서는 뭐 소외, 낙후 이런 수식어는 과감히 버리시고 도전, 혁신, 예, 전북특별자치도 앞에는 이 수식어를 꼭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마 도지사님의 마음과 도민들의 마음이 일맥상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도민들의 바람 또 도지사님의 의지대로 전북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의 변화가 앞으로 잘 사는 전북으로의 확실한 발판이 돼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달라진 청년 정책과 지원들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도의 청년 관련 정책으로 퀴즈 만들어 오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상 청년 연령이 19세부터 34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또 고용촉진특별법에는 15세부터 29세, 법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맞으면 0, 틀리면 가위표를 여러분이 해주시기, X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준 청년 연령은 과연 39세까지 늘어날 것인가? 와, 그럼 나도 청년이야 하시는 분. 자, 정답은요? 지사님. 정답은 0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39세까지 늘어나네요. 전북특별자치도. 네, 이제 법마다 뭐 34세 하는 데도 있고 29세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전북은 그래도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적어도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많은 정책들을 39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은 39세까지다 이번 퀴즈로 확인해봤고요. 네, 지사님 다음 문제 주시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집 없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월세를 내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살면 1년 동안 월 얼마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북에 안 사니까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월세도 지원이 되는군요. 그래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이면 1번,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면 2번. 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받고 싶은 금액을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 입력하셨나요? 정답.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진수 앵커님께서 힌트를 너무 세게 주셨어요. 받고 싶은 금액을 입력해도 됩니다. 네. 아, 20만 원을 주는 좋은 정책이 있었네요. 네, 저희가 일정 소득 이하 되는 청년들에게는 이제 아버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단독 세대 그분에게는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급해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내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0. 어떻게 거기까지 지원하겠니? 그럴 일이 없어. 라고 하면 가입표를 선택해 주십시오. 방금 답변이 나올 뻔했어요. 있어 이렇게 되게. 네. 예,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아, 이건 엄청난 건데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하면 정답은 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데 대출 받고 나서 사실 청년 시기에 취직을 하면 대출 이자 갚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4%였던 이자율이 지금은 6%, 7%까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출 이자율 중에 1.7%에 해당되는 대출 이자를 저희가 갚아주고 있습니다. 신혼 부부에게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저희 도에서는 2천만 원까지는 이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어요. 1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해드리고 네. 있는데 이것도 신혼 부부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청년에게도 늘리자.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뀌었고 앞으로는 그 2천만 원을 좀 더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밖에도 꼭 알리고 싶은 또 청년 정책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청년 시기에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청년 2배 적금이라고 해서 청년들께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 10만 원 적금을 하면 거기에 도에서도 10만 원을 다시 더해서 일종의 매칭이네요. 네, 매칭이죠. 20만 원씩 해주는데 사실 이 제도가 너무 인기가 좋아요.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5천 명이 신청을 했어요. 와. 그래서 올해는 그 대상을 일단 1,000명으로 또 늘렸습니다. 야. 그런데도 또 5천 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5천 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제도들을 더 많이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도지사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집이 있으시죠? 네, 결혼도 하셨죠? 결혼했죠. 자녀분들도 있으시죠? 아들 3명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우리 여기 청춘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집이 없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빨리 자신 있게 드세요. 나도 없으니까. 도지사님, 이렇습니다. 제가 조만간 예. 결혼을 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집을 걱정하지 않고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진짜. 저도 우리 도지사님의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저출산 시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지가 않아요. 왜 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도지사님께서 또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느냐?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 보기 주세요. 3, 2, 1.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돈, 2번 불안정한 고용, 3번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 4번 출산 양육 부담.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의 선택은 과연 몇 번이 될지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네.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네 하나만 골라야 가지 됩니다. 다 적절하게 또 고민도 되는 것 같고요. 지사님 그러네요. 생각은 어떠세요? 이 복합적으로 다 영향이 있기는 한데 네. 저 중에 꼭 하나만 골라야만 한다면 저는 1번을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부담. 이 부분이 아마도 청년들을 많이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기 계신 청년분들께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해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그 걸어오는 발걸음이 되게 뭔가 이 무게감이 좀 느껴진 청년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자리에 계시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돈이라고 선택했습니다.
돈이라고. 근데 돈 중에서 어디에 쓰이는 돈이 가장 문제일까요? 주택 마련. 주택 마련. 그럼 우리 또 도지사님께 주택 마련에 대해서 한 말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공짜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짜로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뭐 공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공짜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월 한 30만 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월세에서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제공하고 아기를 하나 낳으면 월세를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깎아주고 하나 더 낳으면 면제. 뭐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만 시작할 수 있게 해도 힘이 되죠. 예,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과연 몇 번을, 물론 다 해당되지만 가장 많이 몇 번을 선택하셨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돈일까요? 역시 돈입니다. 역시 돈 네. 문제. 돈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명절에 또 가족분들과 친척분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야, 넌 취업은 언제 하니? 너는 또 결혼을 언제 하니? 자동차 좋은 거 언제 끌고 다니? 이러한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가장 듣기 뭐 싫었던 잔소리 뭐 어떤 거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부 좀 해라. 야,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괴로우니까 공부 좀 해라. 이 공부 타령이 사실은 굉장히 과거부터 듣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 우리 도지사님이 저희 아버지신 줄 알았어요. 순간 공부해라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번 퀴즈는 두 번째 문제 바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앞으로 계획이 뭐니? 2번 라떼는 말이야. 3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꾹꾹꾹 눌러서 선택해 주세요. 우리 지사님은 라떼 얘기는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직원분들에게. 저 얘기를 안 하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네. 또 하다 보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럼 바로 한번 청년분들의 선택의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가 50%가 나왔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가장 빨리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1번 국제 K-팝 학교, 2번 스릴 넘치는 놀이동산, 3번 국제공항, 그리고 4번 대기업 되겠습니다. 과연 몇 번을 누르실지. 청년들이 놀이동산이 필요할까? 스릴 넘치는 놀이동산. 또 한편으로는 데이트하려면 꼭 필요하죠. 네, 대기업을 원할 것도 같고. 예. 그 궁금한 현장 속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제 뒤에 계신 이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누르는 소리가 엄청 경쾌하게 잘 들렸기 때문에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대기업이랑 콩안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곧 졸업이어가지고 취직하고 싶어요. 도지사님 곧 졸업이어서 취직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 뭔가 느낌이 조금 나오는데, 네, 정말 반대편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런 눈빛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와봤습니다. 과연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전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왜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죠? 대기업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 주변 상권이나 여러 가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지사님께 한 말씀 드린다면 어떤 말씀 드릴까요?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네.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이미 공약에서도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대기업 유치 공약을 내걸으셨는데. 네, 제가 네. 도지사 출마할 때 예. 전북에 있는 많은 도민들께서 대기업 좀 유치하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셔서 제가 대기업 5개 이상을 꼭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동안 다행히 대기업 5개는 유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최소한 4년 동안 대기업 20개 정도는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좀 저도 도전적인 목표를 네. 세우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예.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네, 그러면 어떤 선택이 가장 많았을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예. 역시 놀이동산도 대기업이었습니다. 들어 있었네요. 예. 제 예측을 벗어납니다. 역시 대기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아마 더 지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후드티에 청바지 또 텀블러 들고 나오셔서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춰주고 오늘 토크 콘서트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 가질 상황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마음속으로는 많이 네, 갖고자 마음만큼은 했겠지만 네.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제가 청년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나면 항상 뒤에 느끼는 감정이 저분들이 나의 선생님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배운다라는 제가 생각을 갖게 되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벌써 기성세가 돼가지고 이 생각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그런 창의력 넘치는 얘기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영감을 많이 주기 네. 때문에 제가 항상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공무원 평균 연령도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분들과도 좀 소통을 하는 편이신가요? 네, 우리 직원들과는 제가 좀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제 제가 매년 그 새내기 공무원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 번씩 해요. 예. 그래서 새내기들이 저한테 궁금한 것도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도청에 있는 선배들이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보살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뭐 그것도 제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출범식에 또 1년이 끝날 때 이렇게 2번 제가 직접 참여해서 그간의 그 소감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MZ 세대들과의 소통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을 너무 또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무함마드 알리 님도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서요. 네. 저 온 지 6년 되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돌아올 때마다 여기 고향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처럼 외국인 청년들까지 이제 전북 특별 자치도로 오게 하는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에 유학을 왔거나 취직을 했거나 한번 인연을 맺은 청년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이 전북에서 열심히 해서 귀화를 하거나 국적 취득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앞으로 반드시 그분들에게 새로운 전북 특별자치 도민이 됐기 때문에 축하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가족들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 특히 먼저 우리 전북에 왔는데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전북에 오는 사람들과 또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래 계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전북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를 자문하는 코치해주는 그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50명을 했고 올해는 100명으로 늘렸어요. 그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리 씨도 그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적응을 잘하셔서 이제 멘토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6년 다른 분들을 사셨으니까. 잘 예.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도 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 오래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 2의 고향이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외국인 분들이 전라북도를 살아가는 마음이 사실 되게 감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에게도 특별하고 다양한 혜택과 지원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 임민혁 씨에게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 네. 청년들이 최근에 창업하시거나 아니면 창작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제가 봐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 가장 두려운 것은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따라오는 건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좀 전북 차원에서 보육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창업과 창작 활동에서 어떠한 생태계 구축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청년들이 과감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로 인한 낙인 효과 때문에 재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과감한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기를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특히 전북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는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보증 프로그램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신용보증재단과 한번 깊이 있게 상담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체가 뭐 도전에 있어서는 솔선수범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께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에게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사님을 평소에 되게 멀고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후드티를 입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청년들이 지금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지사님만의 인생 노하우를 하나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인생 노하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만의 이제 철학이 있죠. 각자가 또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다 각자의 철학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철학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에 오면 사실 경쟁들이 치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제대로 거기에서 여러분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기에는 저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의 먼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나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뭐 투자라는 것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등등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아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잘 쓰는 그런 훈련을 청년 때부터 하시면 저는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청년기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크게 저는 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의 중요성.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아깝다라는 어느 극작가의 말처럼 젊었을 때는 그 젊음의 가치에 대해서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얻게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 백인과 우리 도청 앞 이 잔디광장 이렇게 좋은 걸 새삼 저는 실감할 수 있었는데 지사님과 소통의 자리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마련했는데 마지막 순서 또 남아 있죠? 예, 네, 소정 맞습니다. 씨가.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는 의미로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전북입니다. 도지사님과 청년 백인이 모두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보이는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예, 객관식을 풀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주관식입니다. 네, 어렵지 네.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뭐뭐뭐이다. 글자 수는 자유입니다. 3글자, 4글자, 5글자. 예, 뭘까요? 실시간으로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씨 크기가 클수록 많은 답변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성함도 나와 있고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이다도 있습니다. 네. 청년을 위한 지역이다. 오늘 청년과의 소통이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예, 내구장이다. 나의 미래다. 이거 와닿습니다. 디딤돌, 특별한 곳, 도전의 장이다. 혁신이다. 예.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둥지다. 아유, 음. 네. 우리가 원하는 마음속에 있는 단어들이 모아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은 땡땡땡이다. 글자 수는 동일하게 자유입니다. 자, 어떤 실시간 응답입니다. 예, 농업이다. 우리의 농도기 때문에 청년에게 있다. 희망은 예, 우리 지사님이 자꾸 등장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 희망을 또 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경제지능이다. 농업이다. 1차 산업. 예. 자,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세 번째 키워드 띄워 주십시오. 네, 세 번째 키워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은 네모에 달려 있다. 자,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성공은 청년. 예, 맞습니다. 예. 농업, 기업 혁신, 도민들에게 달려 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 있습니까, 지사님? 김관영 지사님께 달려 있대요. 예. 저는 청년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청년. 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미래 성공은 바로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참여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100일 기념해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백인의 청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눈부신 전북의 도약 이제 시작입니다.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청년이 웃고 청년이 모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네,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이곳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외쳐볼까요? 전북 특별자치도 청년이 희망이다.